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전사주반 시즌 8번째, 오늘 강의가 352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352강의 주제는요, 음지를 양지로 밝히는 사주, 축어원진, 축어를 녹이는 사주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모두 공통점으로 신축이라는 간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가 신축년이죠. 신축년이 한 4개월, 3개월 남았네요. 3, 4개월 남았는데 신축년에 신축월이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입니다. 내년 1월 달이죠. 명리학적으로는 2월 입춘부터 해가 바뀌는 걸로 보기 때문에 명리학적으로는 신축년 안에 신축월이 들어있는 게 양력으로 내년 1월, 앞으로 대략 3개월 정도 후에 오게 되는 신축월이 되면 신축년, 신축월이 옵니다. 신축년이라는 범위 안에 신축월까지 있기 때문에 신축이 동착돼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은 이 시간과 저 시간에, 이번 시간에 이 신축이라는 간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고요. 지난 시간에는 신축 일주들을 좀 집중적으로 봤죠. 신축 일주가 축술 및 사명을 만났을 때 세상의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익혀라. 세상의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라. 미토의 사회에서 축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라. 생각의 다원성의 폭을 넓혀라. 그러면 인생이 편해진다. 넓히지 않으면 계속 넓혀야 될 일들을 만날 수 있다. 같은 거죠. 이게 진술충미가 재성으로 되어 있으면 뭐 또 폭넓은 재성활동으로도 보겠고, 이게 관성이면 폭넓은 어떤 관해활동, 이게 비겁이면 폭넓은 인맥활동, 이런 종류의 사람과 살면서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기, 뭐 이런 형태도 되는 건데.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신축월주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개의 사주가, 이 사주 재밌죠? 신축년, 신축월, 무오일주. 이 사주는 병신년, 신축월, 병오일주. 이 사주도 비슷하죠? 신축년, 신축월, 을축일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신축하고 여기에 계신 신축은 동갑이세요. 올해 60이 되신 거죠, 지금 이분들은. 근데 60년 만에 올해 또다시 신축년, 신축월이 오니까 이분은 지금 3개월 후면은 이분들은 60갑자 한 바퀴 다 도신 겁니다, 지금. 이분이 신축년, 신축월에 태어나셨거든요, 60년 전에. 근데 올해 또 신축년, 신축월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신축년, 신축월을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를 좀 볼게요. 그러면 3개월 후에 양력으로 내년 1월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다 신축년, 신축월, 무슨 일주 이러고 태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60년 전에 태어난 분들은 6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 명리학은 형이상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분석 파악하여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면 이러이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사는지를 우리는 확인해보는 검증 작업. 저같이 재극인이 걸려있는 사람은 죄 검증을 하죠. 검증을 해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잘 안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보류하고, 내가 해보니까 맞더라 그런 건 가르쳐드리고 안 맞은 건 보류하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개의 사주, 신축 월주를 가진 형태의 사주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사주들을 제가 좀 샘플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냐 하면은 신축이라는 에너지가 뭔가, 다음 신축을 녹이는 에너지는 뭘까? 신축을 녹이는 에너지, 사음이겠죠. 축을 녹이는 에너지. 그러면 진술충미 중에서 가장 활동성 억제되어 있는 토가 뭘까? 얼었으니까 토죠. 축토죠, 축토. 진술충미 중에서. 가장 뜨거운 토는 미토, 활성화되어 있는. 그 다음에 가장 얼어서 굳어있는 축토. 그래서 꼭 축토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베리아 개발 같은, 아니야, 알래스카 개발 같은 느낌이죠. 알래스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개발된 지역이기도 하죠. 러시아가 진짜 쓸데없는 땅이구나 하고 소련이 야, 그냥 미국한테 팔자 해가지고 미국한테 알래스카를 팔았는데 세상에 알래스카에 얼어붙어 있는 동토의 땅을 파보니까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천연자원, 지하가스, 천연가스, 각종 광석이 나오더라. 와, 여기 개발하면 끝도 없이 뭔가 나오는구나. 무언가가 동토의 왕국에 숨겨져 있구나 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뭔가 잠재성이 얼어있는 사회에 태어난 사람이야. 잠재성이 얼어있는 사회. 자, 어떤 느낌일까? 신축은, 보죠? 이 신축이라는 글자를 보면 해자축이 얼어있는 축이니까 이거 겨울 땅이에요. 양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운 땅이죠. 해자축이라는 기후는 제가 비유를 할 때 물상적으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화에너지와 수에너지의 차이는 뭘까? 화에너지는 지금 당장 쓰이는 에너지고 수에너지는 다음에 쓰려고 비축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많이 비유를 해요. 시장 마트에 가서 장을 잔뜩 사와가지고 옵니다. 내 장바구니 안에는 모카토금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요. 야, 그 시장 바구니에 있는 거 중에서 뭐하고 뭐는 얼른 냉장고에 넣어놔라. 다음에 먹자. 야, 뭐하고 뭐는 저 싱크대에 갖다 놔라. 저 조리해서 먹자. 그리고 뭐하고 뭐는 지금 바로 먹을 거니까 바로 식탁에다 꺼내. 저거 바로 먹을 거야. 그리고 어제 먹었던 식탁 위에 있는 것들 얼른 다 정리해. 저 좀 있으면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저 정리해. 이제 넣어놔야지. 이거는 금. 시장에서 사온 거, 야, 이거 내일이나 한 달 후에 먹을 거니까 냉장고에 넣어놔. 맛이 좀 익어야지 먹을 수 있어. 그거 수. 야, 지금 바로 먹을 거니까 포장 개봉해. 뜨끈뜨끈할 때 먹어야지. 요게 화. 자, 싱크대에 올려놔. 저거 조리해서 먹어야겠다. 그거는 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자축은 비축해 놓은 에너지 같은 거죠. 옛날에 정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정붐이 모르죠? 옛날에 정붐이라는, 선생님 정붐이 아시죠? 그 나라에서 그 전쟁 날 걸 대비해 가지고 그 쌀을 갖다가 비축을 해서 한 2년이나 3년 정도 비축했다가 3년 정도 되면 쌀을 싸게 풀어요. 그걸 정붐이라 그래 가지고 되게 쌀이 싸. 그 대신 맛이 되게 없어. 정부미의 반대가 햅쌀이에요. 방금 도정한 쌀. 정부미는 3년 묵은 쌀. 3년 묵은 쌀 정부미가 바로 수가 해제된 거예요. 수로 보존해 놨다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된 거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진술충미의 각각의 토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고 있는데 인묘, 지인의 지는 봄의 토, 미는 여름 토, 술은 가을 토, 축은 겨울 토. 근데 축은 조금만 더 지나면 모기 와. 일종의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되어 있어서 이제 얼른 꺼내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축이야. 방금 냉장고에 집어넣은 거 해. 냉장고에서 딱 필요한 놈만 압축해서 넣어놓은 거 자. 이게 출인 거야. 해수를 추려서 자수가 돼서 걔네들은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먹을 차례가 된 거 축. 왜? 축 다음은 바로 인이니까. 인이면 바로 싱크대로 가죠. 야, 식탁에 가죠. 식탁 전에 주방에 올라가서 이제 조리를 막 시작하는 게 목. 그래서 목은 새로운 시작. 축은 새로운 시작의 한 템포 직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보통 그게 축시예요. 축시는 귀신 나오는 동네인데 이 축시만 참으면 인시가 나옵니다. 한겨울의 폭풍을 이겨내면 봄이 옵니다. 그래서 축은 희망으로 연결시키고 바닥치고 올라서 하지만 아직은 얼어있는 상태. 야, 좀 있으면 우리나라 해방될 것 같아. 일제시대 때. 야, 좀만 더 참으면 해방될 것 같아. 해방될 것 같아. 하지만 밖에서는 일본군이 독립군 다 잡아주겠다 이러고 쿵쾅쿵쾅 부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조그맣게 야, 조금만 더 버티면 봄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축입니다. 자, 축에는 뭔가가 얼어서 응결돼 있습니다. 다음을 대비해서 보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축토의 사회를 살고 있다. 즉 월지가 축토다라는 뜻은 뭔가 사회에서 응결 보존되어 있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뜻이고 뭐가 보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일간이 목화토금수 뭐냐에 따라서 십성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집니다. 아무튼 뭔가 압축돼서 축토 땅에 단단히 굳어 있는데 이 축토에는 무슨 성분이 임묘되어 있냐면 금성분이 임묘되어 있어. 금성분이 임묘되어 있고 주성분은 수 기운이고 껍데기는 토로 덮어놨어요. 저희가 대동강물 팔아먹은 저기 봉이김선달의 비유를 하는데 봉이김선달이 대동강물이 얼어서 얼음이 붙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톡을 싹 뿌려가지고 토를 뿌려가지고 그거를 땅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아먹죠. 이제 톤 줄 알았더니 안에 얼음이야. 물이야. 물. 이거 같은 거죠. 이거 톤 줄 알았는데 안에 수야.
얼어붙어 있으면은 토인데 이게 녹으면 수로 변해요. 그래서 축토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활성화시키다, 얼음물 녹이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세 개의 사주가 다 어떤 스토리냐면 신축월에 화기를 쓰는 사주들입니다. 신축월에 화기를 쓰는 사주. 신축에 잠재되어 있는 알라스카 개발하는 사주라고 합니다. 알라스카 개발. 알라스카에 문명이 들어가다. 축토 땅에 문명이 들어오다. 근데 축토 옆에 오화가 바로 붙으면 이게 뭐냐면 중간 생략 바로 불에 올리다예요. 축토가 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화로 가게 되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 얼린 고기 바로 후라이팬에 올리다. 안 녹이고. 그래서 축어원진이 발생을 하죠. 야, 이거 왜 안 익냐? 야, 겉은 타고 왜 속은 안 익냐? 안 익냐? 야, 더 뜨겁게 해봐라. 더 뜨겁게. 원래는 목의 과정을 거쳐야 돼. 해동. 서서히 녹게끔 해줘야 되는데 또는 오화가 아니라 사화. 적당히 열로 데펴야지 불로 바로 지지면 곤란해. 그럼 겉은 타고 속은 안 녹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화는 합이 돼. 사축합. 사화는 약간 멀찍이서 빛으로 쪼여서 해동시키다. 오화는 그냥 뜨거운 불을 들이대버리다. 이게 일명 축토의 급진 개발 같은 겁니다. 축토 급진 개발. 축토 급진 개발하는 사주들 오늘 세 개를 좀 보겠습니다. 전부 축오원진이죠. 네, 축오원진이죠. 이 사주는 축축축오 원진이죠.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중년에 개발하는 사주들, 이런 사주들. 이 사주는 중년에 개발하는 사주들이고 이 사주는 말년에 개발하는 사주들. 중년까지는 계속 보관해 놓고 있다가 자, 세 가지 사주의 스토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신축월에 태어나신 분들이신데 자, 우선 이분의 직업은 한의사십니다. 남자분이시고요. 신축년, 신축월, 을축일, 을축일주, 이모시주. 신축에 대한 물상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전 이게 떠오릅니다. 저는 이게 신축으로 보여요. 저는 이게 신축으로. 이게 뭐죠? 엑스칼리버라는 칼이죠. 영국의 신화 속에 등장을 하죠. 영국의 신화에 보면은 어떤 딱딱하게 얼어붙은 바위산에, 얼음 바위산에 거기에 명검 하늘의 뜻인 엑스칼리버가 딱 박혀 있는데 그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영국을 통일하고 영국을 이민족으로부터 구원할 영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죠. 그럼 결국 뭐야? 꼽혀 있는 바위 틈에 꼽혀서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명검이죠. 쓰지 못하고 있는 명검 끄집어서 쓰는 사람이 영웅이다 같은 거죠. 그러면 사주에 신축이 있다라는 것은 신축을 개발해서 쓰면 명검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신축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충미충으로 들이받는다. 사화나 오화로 녹인다. 목으로 서서히 개발한다. 이왕이면 복합작용 들어가주면 더 좋다. 이런 개념은 됐죠. 자, 임묘되어 있는 칼, 묶여있는 칼, 칼이 여기 꼽혀있으면 못 쓰잖아. 묶여있는 칼 어떻게 써? 이거 뽑아야 되는데 과연 뽑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자기가 뽑아요, 안 뽑아요? 그대로 엑스칼리버를 보존하는 사주입니다. 엑스칼리버를 그대로 보존했다가 언제 뽑냐 하면 말년에 뽑습니다. 말년에 신축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육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신축 월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섯 번째 대운인 지지육충을 치는 여섯 번째 대운에 미대운을 만나게 됩니다. 미대운을 만나게 되면은 열리겠죠. 이게 축토 땅에 여름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축토로 시작을 했는데 반대편 계절인 여름의 끝이 왔다. 나는 겨울의 끝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했는데 시대가 여름의 뜻으로. 이게 일명 툰투라 지역의 여름오다. 북극 지역의 여름오다. 제가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북극의 여름 해가지고 북극의 여름 되니까 막 풀도 나고 막 동물들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거기서 농사도 짓고 꽃도 피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면 여름이네. 그 대신 여름이 짧대. 겨울의 여름은 몇 달 여름 되다가 다시 확 추워진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짧은 여름이 왔습니다. 을미가 왔죠. 을축이가 을미를 만났죠. 자, 이분은 한의사신데 어떤 한의사시냐면은 실력은 아주 출중하신데 지방 촌구석에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지역에서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한의원을 차리셔가지고 20몇 년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주가 여기가 을미였으면 20몇 년이 아니라 한 10몇 년 정도 골방 생활하다가 밝은 데로 나왔을 거야. 이렇게 보죠. 이게 미였으면은 밝고 화려한 데서 재주 부리시는 분이야. 미. 이게 재성 활동을 축토 땅에서, 이게 알라스카 땅에 의료원 차리신 분이시잖아. 이게 직업이 의사세요. 그러니까 근데 의사인데 그냥 의사가 아니라 현침살을 이용하여 한의사입니다. 아, 물론 신금이 2개 있으면 다 한의사입니까? 아니, 옛날에는 이거 현침살이라 그래서 가장 뾰족한 안테나죠. 날카롭고 예민하고 정밀한 기운이죠. 날카롭고 예민하고 정밀한 기운이 축토탕에서 자신의 재주를 살짝만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주 천간에서 병화 뜨면은 병신합 해가지고 병화가 뜨면은 사람들의 재주, 나의 편관이 날라 들어와서 나의 명예가 빛날 수 있는데, 명예가 축토 땅에 있으니까 꽁꽁 얼어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죠. 고지라 화석 같은 거죠. 액션 괴수 영화에 보면은 고지라가 동면한 채로 발견돼. 연구소에 가져와가지고 고대 괴수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실험실에서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갑자기 괴물이 깨어나가지고 연구소를 박살을 내다. 뭐 이런 이제 흔한 클리셰. 호신쌤은 맨날 그런 소리만 하십니까? 아니, 제가 괴수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이제. 자, 이거 얼어붙어 있는 편관이에요. 괜찮죠? 얼어붙어 있는 편관. 자, 이분이 20몇 년째 시골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서 실력에 걸맞지 않는 명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가 미대운을 만났어. 드디어.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될까? 도시로 가겠지, 이제. 도시로 가겠죠. 자, 미대운을 만났더니 이제 미대운이죠. 을미의 충미충이니까 이분이 미대운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분의 부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장인 장모님이 딸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셨어. 그러니까 부인이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부자 된 게 아니고 내 부인이 유산을 상속받았어. 그랬더니 부인이 여보, 어떻게 그 실력으로 이런 다 찌그러져가는 건물에서 20몇 년째,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그 건물주가 20몇 년째 월세를 안 올렸대요. 대단하죠? 얼어붙어 있으면 변하지를 않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작스럽게 3층 건물을 지으셔가지고 3층 건물에 자기 한의원을 이제 운영을 하셨어. 내 덕으로, 부인 덕으로. 어떻게 시대가 바뀌니까, 미대운을 만나니까. 이게 뭐예요? 축토 땅의 을목은요, 시대를 앞서가는 에너지예요. 이제 을목을 개구리에 많이 비유하죠. 을목을. 봄의 기운이잖아. 을목은 봄의 정령이죠. 봄의 정령. 봄의 정령이 지금 어느 땅에서 뛰놀고 있어요? 축토 땅에서 뛰놀고 있어. 이게 뭐야?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대는 축토인데 나는 을목인데 축토 땅에. 그러니까 입춘 되기 전에 튀어나온 개구리란 뜻이에요. 원래 입춘이 2월인데 이거 1월에 튀어나온 개구리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인동초, 엄동설안에 핀 꽃, 엄동설안에 화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입춘 되기 전에 먼저 튀어나온 개구리. 신축이라고 하는, 이게 북풍한설 엄동설안이에요. 보통은 해자축에 금수가 떠 있으면은 금수가 해자축을 생하기 때문에 해자축 겨울을 생하는 기운을 북풍한설 찬바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축월에 북풍한설 예리한 칼날 같은 바람이 날리고 있는 곳에 을목이 홀로 떠서 그래도 내가 떠야 봄이 온다. 내가 떠야 봄이 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운이 다 신유술의 자축이죠. 신유술의 자축. 그쵸? 지지가 안 바뀐 거야. 이분이 남자로 안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여기가 임묘진이야. 여기가 신유술이 아니고 여기가 임묘진이에요. 여기가 임묘진일 거야. 여자로 태어났으면. 근데 남자로 태어났더니 신유술의 자축이었다가 갑자기 사오미로 바뀌어. 갑자기 사오미로. 이러면 중간과정 생략하고 갑자기 쪼그라진 건물에 23년째 병원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밝고 화려한 곳에 3층 건물 지어가지고 한의사가 되시는, 확 핀 거죠. 확 핀 거야. 다만 좀 걱정되고 불안되는 것은, 조금 걱정되고 불안되는 것은, 이 축월의 신금은 엑스칼리버란 말이죠. 꼽혀있는 칼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미월이 되면 어떻게 될까? 뽑힌 칼이라는 거죠. 활용되는 칼이라는 거죠.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 시골에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웬만해서 의료사고 같은 거 안 나는데
의료사고 나더라도 다 어르신들이 아유 이분이 또 거의 돈도 안 받고 저기 치료를 해주셨대요. 활인성이 대단하셔. 이분 부인이 이제 저한테 와서 사주를 보는데 이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놈의 남편이요 23년간 한의사로 근데 집에 생활비를 한 푼도 안 갖고 왔어요. 집에 생활비를 한 푼도 안 갖고 왔어요. 병원은 누가 차려줬어? 벌어서 차린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받아가지고 남편 병원 차려줬다. 근데 이 부인 집이 부자야. 그래서 남편이 생활비를 안 갖다 줘도 친정도움으로 부인이 살았어. 그래서 제가 천생연분이십니다. 천생연분이십니다. 아니 왜 이게 천생연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은 지금 축축한 곳에 가서 미래를 준비하여 금생수를 받아서 축축한 곳을 서서히 녹이는 일을 맡기 위해 일찍 태어난 개구리 성각자입니다. 추월에 태어난 개구리라는 뜻이니까 추월에 태어난 일찍 태어난 인동초. 엄동설원의 북풍 한설을 이겨내고 나면 자신의 뜨거운 오화로 이 축토의 땅을 서서히 녹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태양계 행성 중에 태양에서 가까운 행성들은 대체로 뜨거워요. 근데 이제 태양에서 먼 행성들은 대체로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왕성, 해왕성 같은 데를 얼음 행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각종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이 태양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이게 축이 이게 토성 같은 거니까 이게 뭐 신축이 뭐 명왕성, 해왕성 같은 별이죠. 명왕성, 해왕성을 탐사했더니 이런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명왕성, 해왕성에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태양에서 멀어서 워낙에 추운 얼음별인데 그 안에 핵이 살아있다. 그 안에 핵이 살아서 그 별도 생명 활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별이 아니라 그 차가운 얼음 행성에 내핵이 아직도 열을 가지고 살아있다. 그래서 그 행성이 일정 온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게 지금 축축축이라는 땅에 티나게 온기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티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온기를 제공하고 있던 사람이다. 일찍 태어나서 꼭 명왕성이나 해왕성은 죽은 별이야 그랬는데 아니야 그 안에 에너지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명왕성, 해왕성이 숨쉬는 별이 됐어. 이런 느낌이죠. 신축을 티나지 않게 개발하는 거고 저는 이런 형태의 사주를 미대운을 만나면 축토 대우는 활동이 종료됩니다. 당신의 이번 생의 활인 업무에 의무사항이 풀려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죄를 지은 어떤 거인이 나오는데 그 거인한테 벌을 내립니다. 그 산에서 돌멩이가 큰 바위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면 그거를 낑낑낑낑 대고 올라가서 짊어지고 있다가 또 후루룩 굴러 내려가면 또 가서 또 낑낑낑낑 대고 올라가서 그거를 이분은 60년간 야 축토 땅 데워라. 너 부귀영화 누릴 생각하지 말고 축토 땅 조용히 데우고 있어. 조용히 뭘로? 식신으로 베풀어라. 자, 축토 세 개를 오화로 이게 녹이면 이게 녹여져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오화만 설기돼. 힘든 거야. 하지만 축토가 완전히 얼어붙지 않게끔 바로 명왕성, 해왕성에 별이 죽지 않는 그 안에 숨어있는 핵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티 안 나는 식신 쓰는 거예요. 내 열정을 이게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는 거야. 오축탕화는. 오축탕화에서 화의 세력이 강하냐 해자축의 세력이 강하냐를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압도적으로 누가 강해? 해자축의 세력이 강하죠. 해자축 간신히 완전히 얼지 않게끔만 해주는 게 내 역할이죠. 미약하지만 나의 능력으로. 이런 사주는 어디 가서 장사해야 되냐? 춥고 가난하고 티 안 나는 곳에. 예전에 이런 사주로 전기기술자가 있었어. 전기기술자. 그분이 전파사를 차렸는데 어디에 차렸을까? 잘 안 보이는 후미진 골목에. 잘 안 보여. 이런 분이 식당 차리면 어디에 차려야 될까? 재래시장 한쪽 귀퉁이에. 그냥 압구정 최첨단 자리에 병원 차리면 바로 망할 일 생긴다 같은 거죠. 축토 땅을 녹이는 오화야. 근데 시대가 변했어. 미대운을 만나게 되면 60년 동안 돌멩이를 끌어올리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벌받은 그 사람. 거기서 풀려나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건 어떤 느낌이야? 야, 미대운 올 때까지 신유술 해자축 동안 이 축토 땅 얼어붙지 않게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해라. 자, 천간에 수 올리고 화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하거라 해요. 이게. 여기가 만약에 화면, 보이는 선행을 티나게 하거라인 거고 여기가 수면은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하거라. 이게 만약에 임수인데 여기 오하잖아요.